올 시즌 종료 후 바르셀로나가 새로운 장기 플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팬들의 관심을 받는 부분이 바로 레반도프스키의 장기적 대체자를 찾는 일이죠. 레반도프스키는 올 시즌 종료 후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그는 팀을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구단도 선수도 서로에게 딱히 미련을 갖지 않는 듯한 느낌이고요. 사실 바르셀로나가 레반도프스키를 곧바로 대체할 선수를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는 2022년 바르셀로나에 합류한 이후 179경기에 나서 115골을 기록했죠. 바르셀로나는 외부에서의 영입뿐만 아니라 라마시아를 포함한 내부적인 선택지도 함께 고려하고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플릭 감독이 원하는 이상적인 선수와 구단의 재정적 한계 그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할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바르셀로나와 9번 공격수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관이 포함된 영상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영상 바로 보시죠. 레반도프스키. 사실 바르셀로나와 레반도프스키의 결별이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구단 경영진은 남은 시즌 동안 선수들의 활약을 지켜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리려고 하겠죠. 하지만 레반도프스키는 88년생입니다. 벌써 한국 나이로 39살이 된 거예요. 어차피 바르셀로나는 그의 대체자 찾기를 시작하긴 해야 합니다. 사실 바르셀로나 구단은 잠재적 대체자로 페란 토레스를 염두하고 있었던 듯 합니다. 실제로 올 시즌 페란이 레반도프스키보다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받기도 했고요. 하지만 페란은 최근 그다지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좋았던 활약이 계속 이어지지는 못했던 거예요. 바르셀로나와 페란의 계약은 2027년 여름에 종료됩니다. 올 시즌이 끝나면 단 1년만을 남겨두게 되는 거예요. 추후 선수단 구성에 따라서는 재계약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이에 바르셀로나 스카우트 팀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는 정상급 공격수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재정적인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고요. 얼마나 쓸 수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바르셀로나의 재정 상황은 작년 여름 이적 시장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돈을 조금 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라리가는 각 구단의 수익을 기준으로 연봉 상한선을 정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라리가 사무국은 업데이트된 연봉 상한선을 발표했는데 바르셀로나는 8천만 유로가 인상되었죠. 이에 바르셀로나 재무 담당자인 페란 올리베는 바르셀로나는 내년 여름 최고 수준의 공격수를 영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습니다. 구단은 적극적으로 공격수 물색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며 구단의 재정 상황이 좋아졌음을 말하기도 했어요. 물론 바르셀로나 구단이 이적료로 얼마를 사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구단은 여유가 생긴 연봉을 이적료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죠. 물론 이적료에 대한 분할 협상이 반드시 필요하겠지만요. 최고의 옵션. 현실 가능성 여부를 떠나 바르셀로나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최상위급 공격수로는 바이언의 해리 케인과 아틀레티코의 훌리안 알바레즈가 있습니다. 올 시즌 케인은 그냥 미쳤습니다. 그는 컵대회 포함 42경기에 출전 중이며 48골 6도움으로 그야말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유럽 5대 리그에서 케인보다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선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케인은 슈팅 관련 수치는 물론 패스, 드리블과 경합, 심지어 수비 관련 거의 모든 수치에서 동포지션 대비 최상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올 시즌 케인은 완벽한 공격수 그 자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바르셀로나가 케인을 영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케인과 바이언의 계약에는 6,500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는 지난 1월까지만 유효했죠. 게다가 데쿠 디렉터는 30세가 넘은 선수에게 거액을 투자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뭐 어차피 바이언 구단이 팔지도 않겠지만요. 스페인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올 여름 바르셀로나 구단은 아틀레티코 구단의 알바레즈 영입을 문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알바레즈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며 구단은 적절한 이적료를 제시할 재정적 여력을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알바레즈가 연계형 공격수를 원하는 바르셀로나에 어울릴 만한 선수이기는 해요. 특히 전방 압박을 중시하는 한지 플릭 감독 전술에 적합한 선수라고 볼 수 있죠. 레반도프스키와 알바레즈 모두 좋은 활약을 펼쳤던 지난 시즌 기록을 비교해보면 두 선수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공격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스한 터치나 경합 등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레반도프스키는 득점 창출에서 절대적인 능력을 발휘합니다. 반면 알바레즈는 보다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연계에 능한 선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리그 최상위권에 위치한 기대 어시스트 값이 이를 증명하는 거고요. 게다가 알바레즈의 득점 전환율 수치는 그가 골 결정력도 매우 좋은 편에 속하는 선수
선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물론 올 시즌 알바레즈는 지난 시즌 대비 스탯 생산력 자체는 확실히 떨어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시메오네 감독 체제의 핵심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아틀레티코 구단이 그를 판매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트랜스퍼마켓 기준 알바레즈의 현재 가치는 1억 유로, 한화 약 1715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이 정도 금액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가능하더라도 아틀레티코는 더 높은 수준의 이적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르셀로나 현지에서 거론된 적이 있는 또 다른 공격수 후보로는 갈라타사라이의 빅토르 오시멘과 맨체스터 시티의 오마르 마르무시가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바르셀로나가 눈여겨볼 만한 선수 중 일부일 뿐이며 그들에 대한 이적 논의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찌라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마커스 레시포드. 앞서 언급했듯 여전히 재정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새로운 9번을 영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구단 내부에서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임대 중인 마커스 레시포드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최근 바르셀로나는 레시포드의 임대를 완전 이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전합니다. 바르셀로나는 지난 여름 맨유와 합의한 임대 계약에 포함된 3천만 유로의 완전 이적 옵션을 분할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라고 합니다. 1000만 유로씩 3년에 걸쳐 납부하겠다는 거예요. 올 시즌 레시포드는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36경기에 나서 10골 10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컵대회를 포함한 기록이긴 하지만 20-21 시즌 이후 처음으로 10-10을 달성한 거예요. 이 정도면 성공적인 임대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 바르셀로나는 레시포드를 9번 공격수보다는 주로 측면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한지 플릭 감독이 그를 9번에 배치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도 않고요. 또한 플릭 감독은 바르셀로나가 레반도프스키, 페란 토레스, 레시포드, 하피냐, 라민 야말로 구성된 주전 공격수 5명 체제를 다음 시즌에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는 것은 레시포드의 완전 이적이 성사되더라도 레반도프스키의 공백은 새로운 선수로 메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차기 회장 선거. 바르셀로나의 회장 선거는 3월 15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 회장인 주안 라포르타의 연임이 유력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구단 내부에서는 차기 회장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레시포드의 완전 이적을 포함해 계약 관련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차기 회장이 누구인지에 따라 방향성이 180도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 라포르타가 당선되지 못한다면 베쿠의 디렉팅 계획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예 다른 스포츠 디렉터가 선임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회장 선거에 출마 중인 빅터 폰트와 마크 시리아는 모두 자신이 당선된다면 다른 스포츠 디렉터와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죠. 이는 스카우트 팀 업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어요. 공격수보다 다른 포지션 보강을 우선시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바르셀로나의 모든 계획들은 3월 15일에 치러질 차기 회장 선거 이후에나 구체화가 될 듯합니다. 근데 라포르타가 되긴 하겠죠? 마무리. 오늘은 레반도프스키 이탈에 대비해야 하는 바르셀로나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수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바코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